하늘을 나는 택시, 그러니까 eVTO 분야의 선두주자죠. 조비 에비에이션하고요. 또 AI 반도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절대 강자, 엔비디아가 손을 잡았다는 소식인데요. 이게 단순히 두 회사가 만났다, 뭐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핵심 키워드는 역시 하늘로 간 AI,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인공지능 조종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실화되고 있는지, 또 이게 우리 삶이나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저희가 핵심만 쏙쏙 뽑아서 최대한 흥미롭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귀 기울여 들어봐 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우선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 간단하게라도 좀 짚고 넘어가야겠죠? 조비 에비에이션, 전기로 가는 수직 이착륙 비행기, eVTO라고 하죠. 이걸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선두에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던 그 하늘 택시를 현실로 만들고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이제 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죠. AI, 그래픽 처리 이런 분야에서는 뭐 세계를 이끌고 있는 기술 거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둘이 만났다는 건데 표면적으로 보면 이유는 꽤 명확해 보여요. 조비의 eVTOL이 정말 상용화가 되려면 절대적인 안전, 이게 첫 번째일 거고 또 스스로 비행하는 능력, 그러니까 아주 높은 수준의 자율성이 필요하단 말이죠. 이 엄청난 기술 과제를 해결하려고 엔비디아의 AI 역량을 빌리기로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분석 자료를 보니까 이게 단순한 기술 도입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훨씬 더 깊은 전략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더라고요. 어쩌면 미래 하늘길의 운영체제, OS를 누가 선점하느냐, 이런 경쟁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조비가 엔비디아 칩 사다가 비행기에 넣는다, 이런 간단한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이 협력이 eVTO의 상용화의 가장 큰 병목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문제, 즉 안전성을 어떻게 입증할 거냐, 그리고 자율비행 능력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 두 가지 어려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시도라는 거죠. 그리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미 지상에서, 그러니까 자율주행차 같은 분야에서 쌓아온 방대한 AI 기술이랑 경험이 있잖아요. 이걸 이제 항공 분야로 확장하려는 그런 야심을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요, 엔비디아가 그냥 연산 능력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행 시스템 전체의 지능 자체를 설계하고 더 나아가서 그 지능이 정말 믿을 만하다는 걸 증명하는 방법까지 함께 제공하려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단순 부품 공급 관계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봐야 합니다. 지능 자체를 설계하고 또 그걸 증명하는 방법까지 제공한다. 야,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말씀하신 그 핵심적인 역할, 그걸 하는 게 바로 엔비디아의 IGX 플랫폼이라고 분석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자료에서는 이걸 그냥 고성능 칩이 아니라 생각하고 판단하는 산업용 AI 두뇌, 이렇게 표현하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일반적인 컴퓨터 칩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죠?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IGX 소울을 단순하게 그냥 성능 좋은 컴퓨터 칩, 이렇게 보면 핵심을 놓치게 돼요. 자료에서 굳이 산업용 AI 두뇌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핵심 기술은 실시간 물리 AI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그냥 미리 프로그래밍 된 대로만 딱딱 움직이는 그런 로봇파라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물리 AI라는 건요, 비행기가 실제 비행 중에 마주치게 된 예측 불가능한 물리적인 환경 변화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갑자기 강한 난기류를 만난다거나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센서 일부가 잠깐 오류를 일으킨다거나 하는 그런 상황들이요. 이런 복잡한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인지하고 그 속에서 스스로 최적의 판단을 내리고 또 대응까지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의미합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막 처리하는 거 넘어서서 실제 물리세계와 계속 상호작용하면서 지능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와, 정말 대동하네요. 그러니까 비행기에 달린 수많은 센서들이 눈과 귀 역할을 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막 모아오면 이 IGX 소어하는 두뇌가 그걸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예상 못한 강풍이네, 경로를 살짝 틀고 출력을 좀 더 높여야 안정적이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까지 한다는 거군요. 와, 그동안 인간 조종사의 어떤 직관이나 경험에 의존했던 부분들을 AI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것도 훨씬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인간의 반응 속도나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잖아요.
특히 수많은 센서 데이터를 동시에 분석하고 또 복잡한 물리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최적의 제어값을 실시간으로 막 계산해내는 거. 이런 건 사실 AI가 훨씬 유리한 영역이죠. 물론 아직까지는 AI가 모든 상황을 인간처럼 완벽하게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요. 적어도 정상적인 비행 상황이나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비상 상황에서의 반응 속도나 정확성은 인간을 능가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산업용 수준의 안정성입니다. 항공기라는 건 정말 단 한 번의 치명적인 오류도 용납되지 않는 극도로 높은 수준의 안정성이 요구되는 분야잖아요. 그렇죠. 자동차나 일반 산업 로봇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네, 맞습니다. 아이젝 수호는 바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설계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인 전력 공급에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즉시 백업 전력으로 전환이 되고요. 특정 센서 몇 개가 고장 나더라도 다른 센서 정보랑 AI 추론 능력을 활용해서 비행을 안전하게 계속할 수 있도록 다중화된 구조, 그리고 고장 감내 설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일부에 문제가 생겨도 전체 시스템이 갑자기 멈추거나 치명적인 오작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여러 겹의 안전망을 갖춘 거죠. 와, 그 정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정말 설계 단계부터 생산, 테스트까지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겠는데요. 이건 단순히 성능 좋은 칩 하나 만드는 거랑은 정말 차원이 다른 문제 같아요. 자, 그럼 엔비디아의 IGXO가 이렇게 강력한 AI 두뇌 역할을 한다면 이 두뇌를 실제 비행기하고 연결하고 또 활용하는 조비 쪽의 시스템이 필요할 텐데 그게 바로 자료에서 언급된 슈퍼파일럿 시스템, 이거 맞나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IGX 스토어가 우리 몸의 중추신경계, 즉 두뇌에 해당한다면 슈퍼파일럿은 온몸에 쫙 퍼져 있는 감각기관하고 신경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슈퍼파일럿 시스템은 비행기 주변 360도를 커버하는 아주 다양한 센서 시스템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합니다. 고해상도 카메라로 시각 정보를 얻고요. 또 라이다 아시죠? 레이저 펄스를 쏴서 반사되는 시간으로 거리를 아주 정밀하게 측정하는 기술인데 이걸로 주변 지형이나 장애물과의 거리를 거의 밀리미터 단위까지 파악하고요. 그리고 레이더로는 악천후 상황이나 멀리 있는 다른 비행체를 탐지하고 GPS랑 관성 측정 장치, IMU로는 비행기의 정확한 위치하고 자세 정보를 얻습니다. 이야, 라이더까지 동원되는군요. 정말 항공기 주변을 빈틈없이 감지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네요. 그럼 이렇게 다양한 센서들에서 초당 수백 번씩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슈퍼파일럿을 통해서 IGX 토어로 전달되는 거고, 그럼 거기서 이제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판단이 이루어지는 거군요. 지금 고도를 유지해야 하나, 올라가야 하나, 내려가야 하나? 경로상에 혹시 위험한 건 없나? 착륙 지점 바람은 지금 어떤 상태지? 이런 복잡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AI가 정말 순식간에 내놓는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슈퍼파일럿은 센서 데이터를 통합하고 좀 정제해서 IX 소울로 보내는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IX 소울의 판단 결과를 받아서 실제 비행 제어 시스템, 그러니까 모터라던가 날개 각도 조절 장치 같은 곳에 명령을 내리는 역할까지 수행하는 아주 종합적인 자율비행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둘, 즉 슈퍼파일럿이라는 신경망하고 IX 소울하는 두뇌가 얼마나 매끄럽고 안정적으로 연동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 통합이 완벽에 가까워질수록 진짜 인간 조종사의 개입 없이도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자율비행 시대가 가까워지는 거죠. 아, 정말 SF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미래가 현실로 다가오는 느낌인데요. 그럼 이 조비하고 엔비디아의 협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적인 목표들을 달성하려고 하는 걸까요? 분석 자료 보니까 몇 가지 핵심 목표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던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분석 자료에 나온 그 구체적인 기술 목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게 이 협력의 실체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크게 한 5가지 영역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실시간 데이터 분석 능력의 고도화입니다. 비행 중에는 외부 환경 요인, 바람, 온도, 습도 이런 것뿐만 아니라 기체 내부 상태도 계속 변하잖아요. 배터리 잔량이라든지 모터 온도, 기체 진동 패턴 같은 것들이요. 이 수많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예를 들면
지금 이런 강풍 속에서 이 속도로 계속 날면 날개 구조의 피로도가 얼마나 쌓일까라던가 아니면 배터리 온도가 평소보다 좀 높게 올라가는데 원인이 뭘까 같은 잠재적인 위험이나 이상 징후를 미리 감지하고 예측하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뭐랄까 비행 중엔 항공기 자체의 디지털 트윈을 실시간으로 운영하면서 계속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그런 개념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와, 단순히 지금 상태만 딱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위험까지 예측해서 미리 대응한다. 정말 지능적인데요. 두 번째는 센서 융합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같은 센서들은 각각 장점하고 단점이 아주 명확하거든요. 카메라는 사람 눈처럼 세밀하게 식별은 잘하지만 밤이나 안개 속에서는 좀 보기 어렵고 레이더는 악천 후에도 잘 작동하지만 해상도가 낮아서 작은 물체는 잘 못 보고 라이다는 정밀한 거리 측정에는 최고지만 비나 눈 같은 기상 조건에는 좀 약하고요. 센서 융합 기술이라는 건 이렇게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센서들에서 들어오는 불완전한 정보들을 마치 퍼즐 맞추듯이 실시간으로 조합하고 서로 보완해서 어떤 환경 조건에서도 비행기 주변 상황을 가장 정확하고 완전하게 3차원으로 인식하는 그런 종합적인 인지 능력을 구현하는 겁니다. 여러 센서의 장점만 쏙쏙 뽑아 쓰고 단점은 극복하는 거죠. 거랑 비슷한 원리군요. 근데 AI는 그걸 훨씬 더 정밀하고 빠르게 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핵심 부품 상태 예측 및 관리, Prognostics and Health Management, PHM 기능을 강화하는 겁니다. eVTOL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 그리고 동력을 만드는 전기 모터, 또 비행 자세를 제어하는 액추에이터 같은 핵심 부품들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감시하는 걸 넘어서요. 그동안 쌓인 데이터하고 AI 분석을 통해서 이 부품이 앞으로 얼마나 더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언제쯤 점검이나 교체가 필요할 것 같은지 이런 것까지 예측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속도하고 부하로 계속 비행하면 5시간 뒤에 2번 모터 베어링의 고장 확률이 80%로 예상됩니다. 예방 정비가 필요해요. 와 같이 아주 구체적인 예측 정보를 제공해서 갑작스러운 고장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걸 원천적으로 막으려는 목표죠. 단순 모니터링을 넘어서 예측까지 한다니 이건 안전성 확보에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겠네요. 예방 정비의 효율성도 엄청나게 높아지겠고요. 우심상공은 빌딩도 많고 다른 항공기나 드론, 심지어 새떼 같은 예상치 못한 장애물도 많고 기류도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런 환경에서 갑자기 위험 상황이 딱 발생했을 때 AI가 수많은 변수들, 예를 들어 충돌 위험은 없는지, 승객은 안전한지, 비행 효율은 어떤지, 관련 규정은 지켜야 하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미리초 안에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회피 경로를 계산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전체 비행 계획을 실시간으로 수정하는 능력까지 포함해서요. IGX 또어의 강력한 병렬 처리 능력을 활용해서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미리 시뮬레이션해보고 최적의 해답을 찾아내는 고도의 의사결정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야, 정말 고도의 지능이 필요한 부분이군요. 마치 체스 챔피언이 수많은 경우의 수를 미리 계산하듯이 AI가 실시간으로 최적의 비행 경로를 찾아내는 거네요. 다섯 번째는 지속적인 AI 학습 및 적응 능력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 AI 시스템이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실제 비행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AI는 스스로 학습하고 계속 진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공항 주변에 좀 독특한 바람 패턴이라던가 특정 시간대에 자주 발생하는 기상 변화 같은 것들을 경험적으로 학습해서 다음 비행에 반영하는 거죠. 지난 비행 기록들을 보니까 이 고도에서는 오후 3시쯤에 갑자기 하강 기류가 자주 발생했었네. 이번에는 미리 대비해서 고도를 약간 높여서 진입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요. 비행 경험을 통해서 점점 더 노련하고 안정적인 베테랑 AI 조종사로 성장하는 능력을 갖추는 게 목표입니다. 와, 정말 하나하나가 엄청난 기술적인 도전 과제들이네요. 이 목표들이 성공적으로 달성된다면 eVTOL의 안전성이나 신뢰성은 지금하고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 자체도 중요하지만 결국 상용화를 하려면 규제 당국의 승인, 특히 미국 연방항공청의 FAA의 인증이라는 이 거대한 산을 넘어야 하잖아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안전하다는 걸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사실 무용지물일 텐데 이번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이 부분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그동안 AI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과정을 어떻게 믿고 검증할 수 있느냐 이게 늘 문제였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협력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가치 중 하나라고 분석 자료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항공기 인증 절차라는 건 수십 년 동안 쌓여온 데이터와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 조종사의 역할과 절차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왔거든요. 그런데 AI가 조종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되면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아니, 이 AI가 내리는 판단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지? 만약 AI가 오작동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그땐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책임은 그럼 누가 지는 거지? 뭐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에 답을 해야만 합니다. AI의 의사결정 과정이 일종의 블랙박스처럼 불투명하다는 점,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었죠. 여기서 엔비디아 IGX 소에 설명 가능한 AI, XAI 기능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IGX 소는 단순히 빠른 연산만 수행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고요. AI가 어떤 센서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어떤 내부 알고리즘과 논리적인 추론 과정을 거쳐서 특정 비행 제어 결정, 예를 들어 경로를 바꾼다거나 속도를 조절한다거나 하는 결정에 도달했는지를 마치 로그 파일처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추적하면서 필요할 때 검증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FAA 같은 규제 당국에 우리 AI 조종 시스템은 이렇게 명확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서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서 작동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증거를 제시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AI의 생각 과정을 들여다보고 그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셈이죠. 아, 드디어 그 AI 블랙박스의 비밀을 풀 열쇠를 찾은 셈이군요. 단순히 기술적으로 우수하다, 이걸 넘어서서 규제 당국이 요구하는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도구를 얻게 된다는 거네요. 와, 이건 정말 조비에게는 상용화를 위한 거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과 같을 수도 있겠습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조비 입장에서는 자율비행 시스템의 안전성 인증이라는 가장 넘기 힘든 허들을 넘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되는 거고요. 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자사의 최첨단 AI 플랫폼이 항공우주라는 사실 굉장히 보수적이고 진입 장벽이 높은 시장이잖아요. 여기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사 모두에게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서서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핵심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이라고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잠재력을 가진 협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게임 체인저라. 정말 의미심장한 표현이네요. 그렇다면 이 협력은 조비하고 엔비디아 이 두 회사를 넘어서 이제 막 태동하고 있는 도심 항공교통, UAM, 어반 에어 모빌리티라는 이 새로운 산업 생태계 전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군요. 네, 분석 자료는 그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합니다. 몇 가지 중요한 측면을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로 UAM 시장 전체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아무리 이게 빠르고 편리하다고 해도 사람들이 저 비행기 과연 안전할까? 하는 그 근본적인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하면 UAM 시장은 사실 활성화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엔비디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술 기업이 개발한 두뇌가 실시간으로 비행을 통제하고 또 그 안전성이 FAA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까지 거쳤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대중들의 심리적인 장벽을 낮추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저거 엔비디아 AI가 탑재됐다고? 그럼 믿을 수 있겠네. 이런 인식이 형성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 컴퓨터 살 때 인텔 인사이드 그거 있었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엔비디아 AI 온보드 같은 게 일종의 안전 인증 마크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네요. 흥미롭습니다. 두 번째는 항공 AI 플랫폼의 사실상 표준이 될 가능성입니다. 만약에 조비의 사례가 성공적으로 상용화되고 다른 eVTOL 제조사들이나 아니면 기존 항공기를 개조하는 프로젝트에서도 이 IGX 스토어 플랫폼의 성능이나 안정성 그리고 또 인증받기가 쉽다는 점 이런 것들을 높이 평가해서 앞다퉈 채택하기 시작한다면요. 이게 자연스럽게 항공 분야 AI 시스템의 표준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련 소프트웨어나 센서, 서비스 같은 거대한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기술 발전 속도 자체를 더욱 가속화할 수도 있겠죠. 표준화가 이루어진다면 관련 기술 개발이나 투자도 활발해지겠군요. 마치 예전 PC 시장의 윈텔 연합처럼요.
세 번째는 다른 산업과의 기술 융합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엔비디아는 이 IGX 스토어를 항공 분야에만 딱 한정하지 않거든요. 이미 자율주행 로봇이라던가 의료 영상 분석, 스마트 팩토리의 정밀 제어, 그리고 지상의 자율주행차 같은 아주 고도의 실시간 AI 처리 능력과 극한의 안정성이 요구되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이 플랫폼을 적용하거나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 분야에서의 성공적인 레퍼런스는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비슷한 고신뢰성 AI 시스템 도입을 좀 망설이던 기업들에게 아주 강력한 확신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항공 기술이 다른 산업으로 또 다른 산업의 AI 기술이 항공으로 더욱 활발하게 교류하고 융합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죠. 와, 항공기술의 발전이 지상에 있는 로봇이나 의료기기 발전에도 영향을 주고 또 그 반대도 가능하다니 정말 놀라운 시너지 효과인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 관점에서 이 협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분석 자료에 따르면 조비는 이미 미 공군하고 실증 비행을 진행 중이고 FAA 최종 인증 절차도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이런 시점에서의 발표가 의미하는 바가 클 것 같습니다. 네, 그 타이밍이 절묘하다는 점이 투자 관점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분석가들은 조비가 FAA 인증의 최종 관문을 거의 통과하기 직전이고 또 미 공군과의 협력을 통해서 실제 운용 환경에서의 데이터와 경험을 계속 쌓고 있는 바로 이 시점에 엔비디아와의 AI 핵심 기술 협력을 공식화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이건 더 이상 언젠가 개발할 미래 기술에 대한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상용화가 정말 임박했음을 알리는 아주 구체적이고 강력한 전략적 선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기업의 본질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조비는 단순히 전기 비행기를 만드는 제조사를 넘어서서 엔비디아의 AI 두뇌를 기반으로 하는 자율비행 솔루션과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술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나 가치 평가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죠. 동시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기존의 주력 시장이었던 데이터 센터나 게이밍 외에 항공우주라는 새로운 거대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는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이 협력은 양사 모두에게 상당한 중장기적 성장 스토리를 제공하면서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단순한 기술 파트너십 발표가 아니라 정말 양사의 미래 성장 전략과 상용화 로드맵이 딱 맞물린 결정적인 움직임으로 봐야겠네요. 자, 오늘 저희가 정말 깊이 파헤쳐본 조비와 엔비디아의 협력, 정말 흥미진진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부품을 도입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비행기 조종 시스템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뭐랄까, 조종석의 AI 두뇌를 이식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조비는 하늘을 나는 이동수단을 넘어서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안전하게 운항하는 그런 AI 기반 모빌리티 시대를 열기 위한 마지막 관문에 서 있는 셈이고요. 엔비디아는 그 핵심에서 하늘길을 지배하는 중추신경 시스템 공급자로서의 입지를 굳히려는 야심을 드러낸 셈입니다. 아까 분석 자료 마지막 문구가 다시 한번 떠오르네요. 이제 비행기는 단순한 기계 장치가 아니라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스스로 판단하며 학습하는 지능형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다. 미래가 정말 성큼 다가왔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미래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분석 자료에서는 이 협력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FAA 인증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어쩌면 향후 2년에서 3년 안에 서울이나 뉴욕 같은 세계 주요 도시 상공에서 조비의 자율비행 에어택시가 엔비디아 AI의 지휘 아래 승객을 태우고 날아다니는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보게 될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이 남아 있겠지만 그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히 설레는 그런 전망이죠. 2, 3년 아니라니 정말 눈 깜짝할 사이네요. 와, AI가 우리의 하늘길하고 또 도시 풍경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심도 깊은 분석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 획기적인 협력의 기술적인 측면하고 산업적인 함의 그리고 상용화 가능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